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볼 문법은 최상급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나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구별하기 위해 그 물건이 가진 특성을 설명해 줄 때가 있어. 사람이나 물건의 특성을, 우리가 그런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형용사라고 합니다. 혹은 우리가 동작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동사가 다를 때 이 동사의 느낌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 쓰는 단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부사예요. 그죠? 자, 이 친구들은요, 남들과 어떤 행동이나 물건들이 다른 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비교급과 최상급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 부사 중에서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비교 대상이 한 명일 때 지우개 어디 갔어? 비교 대상이 한 명일 때는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한글말로 하면 더 뭐뭐한 혹은 하게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비교 대상이 어떤 대상과 비교 대상이 2명 이상일 때는 우리가 최상급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이 대상이 다른 점들을 써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장 뭐뭐한 이고 뭐뭐하게,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최상급은 바로 이 친구죠.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규칙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비교급까지 같이 배우면, 비교급은요 우리가 형용사에다가 보통 ER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 er 소리가 더 뭐뭐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긴 형용사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OUS 혹은 IVE 아니면은 뭐 ENT, ANT 이렇게 긴 형용사들 있잖아. 꼬릿말 붙어서 된 형용사들. 이런 친구들, 긴 형용사 혹은 ly 부사 있죠. 요 두 친구들은요 우리가 요 앞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more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줍니다. 이 mor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much라고 하는 부사, 많이라고 하는 이 부사의 비교급으로 더 많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alt라고 하는 요게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difficulter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길어지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더 많이 어려운이라고 해서 앞에다 뭘 붙인다? more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비교급 부사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얘가 그래서 더 많이 해서 많이를 빼고 그냥 더 어려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쓸 수 있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요, 이 비교급은 항상 누구랑 같이 쓰냐면 than이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써서 이 뒤에 비교 대상을 나와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교 대상이 한 명일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비교 대상이 한 명이에요. 비교급은 항상 than과 같이 쓴다. 자,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최상급은요, 2명 이상의 대상과 어떤 대상을 비교할 때요. 즉, 총합이 한 3명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비교하는 놈이랑 비교당하는 놈 2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3명 이상이고, 얘는 우리가 형용사에다가 보통 무엇을 붙이냐면 EST를 붙입니다. east라고 하는 소리를 붙여요. east. 근데 그리고 긴 형용사나 ly를 붙인 부사들은요, 이 앞에다가 more의 최상급, much의 최상급인 most를 붙입니다. 참고로 more과 most는 man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가 더 가장 많은 웃긴, 뭔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가장 많이라고 하는 much라고 하는 친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자기와의 비교 대상을 보통 of와
in이라고 하는 어떤 덩어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ove는요, 뭐뭐 중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올 겁니다. 왜냐면 여러 명들 중에 가장 뭐뭐한이라고 써야 되거든.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in은 뭐예요? 어떤 그룹이나 어떤 이런 모임 안에서죠. 그래서 그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불러줄 거예요. 그죠? 우리 반 안에서. 아니면 내 친구들 중에서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내 친구들 중에서. 그죠? 그래서 in이라고 하고 1999년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우리가 복수명사가 아니라 단수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요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이 두 친구들은요, 자, 나이야, 예를 들어 우리 반 안에 가장 키 큰 사람은 몇 명일까 보통? 한 명이지. 유일한 한 명이죠.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한 명이죠.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하죠. 그 이 유일한 한 명은 유일한 특별함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 형용사나 최상급 형용사 앞에 뭘 붙여준다? 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나는 생각한다. The guitar has the most beautiful sound of all musical instruments. 그 기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를? 가장 어떠한? 무엇 중에서? 악기들 중에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예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최상급 앞에 붙은 더와 of의 쓰임과 of 뒤에 무슨 명사가 나왔다? 복수가 나왔다는 거. 요거 세 가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Mountain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볼까요? 어떤 산이에요? 높은 산. 자, in이 나왔으니까 범위를 지정해 줄 겁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세계라고 하는 단일 명사가 나왔죠. 그죠? 세계라고 하는 범위가 나왔을 때는 in. 그 다음에 우리 누구들 중에라는 느낌이면 of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에다가 er를 붙이거나 est를 붙이는 이 두 규칙은 우리가 3인칭 단수 만들 때랑 복수명사 만들 때 s, es 붙이는 규칙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라고 하는 친구는 뭘로 끝났죠? 어떻게 해줄까요? 고치고 이 하거나 붙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비슷한 친구도 누가 있을까? 이른. 얘는 부사도 되거든요. early는. 얘는 형용사도 돼요. 이른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그러면 얘는 ly가 붙었지만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줄 때 more early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early 이렇게 돼요. 최상급도 ear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사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Come, I came to the class the earliest. 어떻게 왔대요? 가장 일찍이에요. 여기서는 부사야 그게. 근데 the earliest morning 이라고 하면 가장 이른 아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early가 명사 앞에 있으면은 이른이란 뜻이 돼요. 형용사고. 그죠? 그 다음에 early가 그냥 문장 뒤에나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일찍이라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쓰임은 다 earlier, earliest. 부사든 형용사든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적으셨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 문법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 최상급을 만드는 경우는 당연히 묵음 2가 있으면 우리는 2를 또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우리가 선생님이 y를 방금 i로 바꾸는 규칙 받고,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 한 번 더 써줘요.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 그죠? 안 써주면 biggest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biggest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자, 형용사 꼬릿말로 끝나야 돼. full, less, lar, ous, I've, eve, ish, ing. 심지어 뭐도 있냐면 과거분사인 뭐뭐 당한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어블이라고 하는, 그죠? 혹은 얘랑 똑같은 어블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끝에 뭔가 꼬릿말이 붙은 단어들은 다 그렇게 끝나고요. 또 형용사 어미가 뭐가 있지? 언트,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떤 단어에다 꼬릿말을 붙인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한테는 더 이상 꼬릿말을 달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무엇을 쓴다? 를 쓰지만 여기에 뭐까지 더 붙여준다? 맞아요. 여기도 전부 다 덜을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굿은 좋은, well은 잘이라는 부사예요. 굿의 부사 형태죠. 그죠? 그래서 얘는 better, best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best 이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bad, ill도 나쁜이라는 뜻이죠. ill. 그래서 bad는 worst. 그래서 우리가 연말 시상식 때 best 드레서와 worst 드레서를 뽑거든요. 연예계에서. 그럼 worst 드레서는 옷을 제일 어떻게 입은 사람일까? 못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worst가 worst, 최상급이에요. 가장 못난,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매니와 머치는 원급일 때는 다르지만 비교급이나 최상급일 때는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빌려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머치라는 애가 만은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만이라는 부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많이 위험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 다음에 little의 비교급은 least입니다. 그래서 얘가 little이 약간이 아니라 적은이란 뜻이에요. 사실 적은, 양이 적은. 근데 least는 가장 적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late는 최근의라는 뜻이고 latest는 가장 최근에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latest. 근데 이 late가 최근에란 느낌이 아니라 마지막의, 순서상 마지막이라는 느낌이면 우리가 late의 최상급은 last로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last가 최상급이에요. last, 가장 마지막의.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한 far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거리상으로 먼도 되지만 이 far이 정도, 어떤 무언가 행동을 했는데 그 정도를 더 많이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거리상일 때는 far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farthest가 됩니다. thest가 붙어요. farthest. 근데 얘가 정도가 가장 심한이라고 하면 a가 뭘로 바뀌었죠? 로 바뀌고 thest를 붙여줘요. farthest.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Let's study further. 이렇게요. 그러면 공부를 해보는데 조금 더 해보자는 거예요. 더 깊게 해보자. 그러면 Who studied furthest? 누가 가장 깊게 공부했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 오겠죠? 공부는 어때요? 거리예요? 정도예요? 그래요. 깊이 들어가야죠. 그때는 furthest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불규칙 변화는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나이가 보시는 형용사는 요 규칙 속에서 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규칙만 그냥 지켜주시면 모르는 형용사가 나와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형용사예요. 그렇다면 얘의 최상급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를 붙이면 우리가 얘가 지금 꼬릿말이 붙어있는 친구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most만 붙여주면 안 돼. 어디까지 붙여줘야지? 야, 이렇게까지 붙이면 끝납니다. The most appropriate. 그죠? 이 뭐 appropriate은 적절한이라는 뜻이에요. appropriate.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그죠? appropriate. 많이 보게 될 단어입니다. 최상급의 비교 대상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장소나 집단에서 단수명사가 오고, 그리고 여러 명 중에서라는 느낌이면 of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만약에 이렇게 형용사로 써도 돼요. 아이고, She's the prettiest.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녀는 가장 예쁘다. 이렇게만 써도 되고, 여기다가 명사를 써서 the prettiest student. 가장 예쁜 학생이다. 둘 다 상관없어요. 어떤 친구가 들어가야 될까요? 가요? 응? 그녀는 가장 예쁘다. 여기 얘가 최상급이죠. 가장 예쁘다. 중에, 뭐뭐 중에. of가 들어가야 돼요. 왜? 내 친구들 중에서잖아. 그지? 이 of가 가리키는 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f는요, 앞에 대상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여러 명 중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of가 소유격입니다. 원래는 내 친구들의 가장 예쁜이니까 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 이런 사람의 모임? 걔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얘가 속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예쁘다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를 제외하고 of는 그냥 뒤에 거의라고 해서 뒤에 있는 친구, 명사에 속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y house라고 하는 이 my처럼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The dog's tail. 그 강아지의 꼬리. 이거를 우리가 of로 쓰면 the tail of the do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인이 뒤로 갑니다. 얘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강아지라고 하는 거에다가 의라는 얘가 소유하고 있어라고 하는 느낌을 더해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그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 of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예요. 토니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이다. 토니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래. 우리 학교에서. 가장 빠른을 만들어 볼까? Tony is the the most 빠른 영어로 뭐지? 근데 fast는 굉장히 짧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읽어볼까요? fastest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간단하지? 그지? 2번 볼까요? Yesterday was the day of the year. 가장 더운 날이었대. 어떻게 만들까? Yesterday was the hot. Thank you. 스펠링 어떻게 될까요? hottest. 그렇지. hottest.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recycling. 그죠? 재활용을 하는 것은 is the 가장 좋은 방법이래. 그러면 9세 최상급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우리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절친을 goodest friend래 그러나요? great friend? 무슨 프? 베프라 하지 않아? 이거 조심해야 돼. best friend예요. 9세 최상급은 뭐다? best. 배드의 최상급은 뭐다? 무슨 드레서?
베스트 드레서와 worst, worst dresser. 그죠? worst. 요거 두 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요, 나야.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동사 앞에다가 to 미래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to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가 얘를 되게 새로운 뜻으로 많이 써보자는 거거든. 부정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닐 부에 정할 정자예요. 바를 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가 원래 뭐였죠? 동사였는데 얘를 이렇게 to라고 붙여버리면요, 얘가 이 덩어리가 동사가 아니긴 한데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문장 속에서 어디에 쓰이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투부정사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런 겁니다.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나 어디 가고 있어, 나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가고 있다는 행동이죠. 그러면 내가 학교에 도착해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안에 있죠. 우리가 to라고 하는 친구는요, 늘 미래에 도달하게 될 목적지를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봐봐. I'm studying. 나는 공부하고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이번에는요, 이 to에다가 목적지에다가 장소가 아니라 동작을 넣어줬어. 그러면 내가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다는 행동의 목적지가 어디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는 행동의 목적지가 뭐야? 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투부정사예요. 이 to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뒤에다가 장소 대신에 동작을 넣어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성공하기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투부정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늘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못 가지고 있는 행동을 나중에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plan이라고 하는 친구를 아까 I'm planning 이렇게 진행형으로 써서 이 뒤에 투부정사만 넣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죠. 나야 생각해봐. 계획을 하는 그 순간에 일본에 가고 있으면 그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까? 계획이라는 건 일본에 가겠다고 계획하면 계획을 한 순간보다 일본을 가는 행위는 항상 언제 일어나게 돼 있어? 뒤에 미래에 일어나게 돼 있지, 얘보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이 뒤에는. 여기에 ing를 넣어주면 going to Japan이라고 해버리면 지금 재팬에 가고 있는 느낌이 나게 되거든. 그러면 계획을 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want라고 하는 친구도, 이 want라고 하는 친구도 원한다. 잘 생각해봐. 나이가 요즘에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정말? 선생님은요, 살을 빼고 싶어요. 선생님 요즘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살 빼는 거거든요. 20kg를 빼는 게 목표예요. 자, 행동이 나왔죠. 내가 만약 살을 뺀다는 행위를 이미 다 해버렸다면 내가 살을 빼고 싶을까? 아니지. 내가 원하는 건
이 원하는 순간에 이 행동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에 하고 싶다는. 그래서 want는 뒤에 항상 투부정사만 붙는 거예요. want는.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제가 원래 그래머 인사이드 시간에 나중에 설명을 해주려 했는데 시험범위에 나왔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나이가 이거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 이런 문법이 나왔느냐? 같은 문장 안에 동사 두 개가 함부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봐봐요. 나는 더 많은 노력을 넣는다는 행동을 할 거야.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overcome이라고 하는 그냥 동사, 이겨내다, 극복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그냥 넣어버리면 나는 더 많은 노력을 넣을 거야, 극복할 거야 라는 게 한 문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라는 걸 해주면서 얘가 동사가 아니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얘는 to가 붙어있으면 동사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는 순간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명사 이라고 하는, 할 것도 되고 하는 것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 어떤 물건을요, 이 물건을 예쁜 지우개라고 하면 이건 투부정사 형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갖다 팔 지우개. 판매할 지우개. 자, 그럼 이 지우개가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an eraser. 근데 투부정사는 to에다가 동사를 붙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어가 몇 개?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단어가 하나의 형용사를 이루고 있으면 우리는 형용사를 앞에서 뒤로 끌어냅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an eraser to thank you. 이렇게 하면 팔기 위해 지우개가 아니라 팔 지우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사. 근데 이 부사는요, 뜻이 되게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투부정사는 바로 요 투부정사인 거죠.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가지씩 보여줄게요. 잘 봐요. 그 다음에 자, 투부정사가 3개가 나왔어요. 각각의 투부정사는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부사일까요? 해석해볼까? 나는 그 집에서 살기를.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누굴 꾸며주죠? 명사? 명사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이거를 원한다는 거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네요. 살기라고 하는 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 그게 뭘까요? 명사예요. 문장에 동사의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죠? 위치 때문에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나는 나는 영어를 공부할 거야. 소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 자신을 소개한다, 영어로. 자, 이건 뭘까요? 까지? 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없어, 투부정사에.
내 자신을 영어로 소개할 영어를 공부할 거야? 영어가 여러 가지 영어가 있는데 그 중에 내 자신을 소개할 영어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해봐. 이 셋 중에, 여기 셋 중에 있어. 얘는 부사입니다. 이 잉글리시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얘가 공부하는 목적을 나타내주죠. 이 부사예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 열심히 해? 천천히 해? 아니, 내 자신을 영어로 소개하기 위해 라고 동사에다가 추가 정보를 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This is a book to read with my kids. 이것은 책이다. 어떤 책이다? 나의 아이들과 함께 읽는 책이다. 오케이. 지금 읽고 있을까요? 나중에 읽을 책일까요? 자, 얘는 누굴 꾸며줘요? is를 꾸며줘요? 누굴 꾸며줘요? 이게 그래서 바로 뭐다? 형용사예요. 자, 보세요. 문장의 동사 뒤에 목적어가 들어갔죠?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얘는 부사예요. 위치에 따라서. 자, 얘는 이것은 책이다인데 이다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로 꾸미기가 힘들어요. 책은 책인데 보니까 읽어야 하는 대상은 얘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명사 뒤에 위치해 있고 이 book이라고 하는 걸 꾸며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어. 어느 위치에 가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만약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번엔 얘가 바로 붙은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 money가 들어갔죠. 그럼 나는 살기를 원한다, 돈을 원한다? 무조건 왼쪽에 먼저 나온 친구가 1등입니다. 우리는 글을 왼쪽부터 쓰는 이유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제일 중요하죠. 살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원한다 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있던 명사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집에서 살기 위해 돈을 원한다.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서 그 집을 사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래서 같은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쓰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알아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야 생각을 해봐. 왼쪽부터 천천히 해석을 하면 나는 원한다 돈을 그 집에서 사는 것 이게 문장이 완성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잘못 해석이 됐다는 거야. 사실은 나중에 가면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애가 이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푸는 이유는 나애가 이만큼 투부정사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요. 얘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애가 이것을 적어도 나는 원한다 돈을 그 집에서 사는 것 이렇게만 안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뭐 그 집에서 살기 위해 돈을 원하는 거거나 그 집에서 살 목적으로 돈을 원하는 거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여 주신다면 오케이. 그죠? 나는 원한다. 그 집에서 살기 위해 원한다. 그러면 뭐가가 없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한다.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나중에 가면요. 이 want to live가 그냥 하나의 동사처럼 들려요. 살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 집에서. 그죠? 예, 이렇게 투부정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럼 나야 봐봐. 그녀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나야?
도서관으로 갔어요. 목적지가 도서관이었죠? 근데 장소의 목적 말고 행동의 목적은 뭐였죠? 그 책을 return 반납하기 yes. 그쵸? 같은 투인데 하나는 뒤에 동사가 아니라 뭐가 나왔죠? 명사가 나왔죠. 하나는 명사가 아니라 뭐가 나왔죠? 동사가 나왔죠. 그죠? 장소의 목적지는 도서관. 행동의 목적은 반납하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부사예요. 이 두 덩어리가 전부 다 전치사로 만든 부사, 투부정사로 만든 부사.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하는 뜻으로 다 메모하셨죠? 오케이. 시간 좀 드릴게요. 잠깐 메모하는 동안 켜놓고. 투부정사는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를 이해를 하냐 안 하냐가 결국 그 영어의 중급자 이상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예요. 결국 투부정사는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끼리로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끼리는 영어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의 꽃. 투부정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영어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이해를 못하면 평생 영어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한테.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는 봐온 게 있고, 그죠? 공부해온 게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근데 이 부사가 하는 역할이 많아요. 부사의 역할은요. 여기 밑으로 좀 내리고 올게요. 자, 네. 부사의 역할은요. 네. 지금 녹화 중이라서 네. 네네. 자, 부사의 역할이요. 이 부사의 역할이 여러 개가 있어요. 동사를 라고 하는 동사의 추가 정보를 준다고 하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그거 말고도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줘요. 누구를 꾸며줘요? 형용사를 또 꾸며줄 수 있어요. 부사가. 그러니까 형용사가 꾸밀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지만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다 꾸밉니다. 그래서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 얘가 부사도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쓰는 친구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동사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동사를 꾸미는 용법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요. 자,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보시면 surprised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게 논란이라는 형용사죠. 그죠? 그래서 이 형용사, 특히 감정 관련된 형용사들을 꾸밀 때요. 형용사. 논란, 실망한, 기쁜, 화가 난, 그죠? 이런 친구들을 꾸밀 때는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미게 되는데 이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해서 논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she's very surprised. 그녀는 매우 놀랐어요. 그죠? To hear my plan. 내 계획을 뭐 해서? 들어서. 뭐뭐 해서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I am happy to meet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요. 근데 그 원인이 뭐죠? 너를 만나서 기쁘다고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여기에 보통 뭐가 나오냐면 이 동사에 판단을 하는 어떻다, 어떠함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must가
나요. must가 우리가 동사 앞에 붙으면은 보통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쓰거든. must가. 그래서 요 이런 뜻이에요. 뭐 하다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을 원래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야 잘 봐. 두 가지 예시를 보여줄게. You must help me와 You must be tired. 이것과. 자, 그러면 우리가 must를 보통 배울 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배우면 너는 나를 도와줘야 한다. 되게 자연스럽죠? 너는 피곤해야만 한다. 괜찮나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너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너는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느낌이라면 얘는 야, 네가 밤을 샜다고? 야, 넌 피곤한 게 당연하네. 그쵸? 그래서 뭐뭐 한 게 틀림 없다 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은 must를 해야 한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must 뒤에 나오는 이 동사를 잘 보세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동사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할 수 없는 동사인가? You must like him. 너는 그를 좋아해야만 해. 일까? 좋아함에 틀림없어. 일까? 맞아요. like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 놓으면요. 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봐봐. 존은 매우 똑똑한 게 당연하다. 똑똑함에 틀림? 라고 해놓고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수학 문제를 풀다니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얘가 힌트가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사용법이. 자, 결과입니다. 결국 무엇이 되었다. 그래서 보통 동사가 자라났어. 결국 살았어. 이렇게 과거 동사가 나오게 돼요. 무슨 동사? 보통은 과거 동사가 나오고 다 동사의 느낌이 자라고 살고 막 이런 거예요.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리아나는 자라났어. 가수가 되기 위해 자라났어. 근데 과거라고 하는 건 어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to be a singer는 그래서 가수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었다.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grow up입니다. grow up의 과거인 grew up이 나오고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합니다. 얘네 둘을 수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떤 상태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떤 상태인. 자, 읽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의 손글씨가 어떤 상태야?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에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에. 그러면 이 책은요, 읽기 쉬워요. 어떻게 만들까? This book is easy. 근데 뭐 하기에? 끝. Easy to read. 이렇게 하면 방금 부사를 쓴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크는 만들기에 간단하다. 간단한 의미 sim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럼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케이크는 만들기에 간단해요. Simple to make. 끝.
맞아요. Perfect. That's awesome. 그죠? 그리고 밑에는 선생님이 설명한 다른 용법들이 나옵니다. 자, 요거 다 적으셨죠? 오케이. 명사적 용법. 내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이다. 그죠? 명사. 비동사의 뒤에 보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내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로 들어가 주는 게 맞습니다. 형용사로 들어간다면요, 내 직업은 영어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나중에 가르칠 상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가르칠 수는 없죠. 그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할. I have some pictures to show you.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있어. 보여줄 그림을 가지고 있어. Thank you. 그죠? 보여줄 그림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는 뉴욕에 갔습니다.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relatives가 뭔지는 몰라도 그의 뭐겠어요? 이겠죠. 친척들이겠죠. 그죠? relate 자체가 이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lative 하면 연관이 있는데 이걸 명사로 쓰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친척이 됩니다. 그래서 친척들을 뭐 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한번 넣어볼까요? to meet 해도 되고 방문한다 그러면 우리가 v를 써서 visit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녀는 entered the room. 그 방에 뭐 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to wake him up. 그를 깨우기 위해인데 선생님 이거 뭐죠?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라고 쓰는 요 투부정사 부사 뭐뭐 하기 위해는요, 우리가 조금 멋있게 쓰면 세 단어로 쓸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in, order, to, 혹은 so, as, t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정식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order라고 하는 게 명령이나 어떤 순서, 목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할 목적 안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in order to가 나오면 우리는 다른 뜻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뭐뭐 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만 뭘 넣어주면 될까요? 빠져있는 order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뭐뭐 하지 않기 위해라 그러면 투부정사 부정할 때는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해라고 이렇게 부정으로 쓸 때는 무조건 in order not to만 씁니다. not to라고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냥 not to라고 쓰거든요. 글을 쓸 때는 우리가 in order not to 이렇게만 부정할 수 있어요. not to만 쓰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 앞에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문장 앞에 나오면 부사가 끝나면 우리가 뭘 찍어주죠? 이거 찍어주죠. 뭐죠? 쉼표. 쉼표 찍어줘요. 그래서 to make her happy, he bought a gift. 이렇게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는 선물을 샀다. 이상하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쉼표가 엄청나게 큰 힌트예요. 하기 위해서 he bought a gift. 그는 선물을 샀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He lived to be 그는 살았다 100살이 되었다.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는 100살이 살았다? 살았는데 그 살았는 거의 결과가 뭐죠? 100살이
되었죠. 결과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그는 살았고 100살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깔끔하게 하자면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해석이 아니라 그는 100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될 때까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 없죠. 그러니까 나혜가 방금 해석하는 것처럼 그는 살았고 100살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혜 is very happy to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나혜는 어떻죠? 나혜는 가게 돼서 어떠하다?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다양한 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Yeah, for the new school year. 그죠? Bucket list래요. 자, 그럼 봅시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oday is the first day of our new school year. 이렇게 됐어요. Today is the first day. 그죠? 첫 번째 날이에요. 같이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Of our new school yea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of라는 전치사는 늘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해 주는데 얘가 어디 속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학년의 첫 번째 날이죠. 그냥 첫 번째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소유 형용사를 만들어 줍니다. 뒤에서. 자, I want to hear. 나는 원합니다. 듣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명사용법이에요. 명사고 투부정사 동사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뭐를 이니까 우리가 이거 목적어라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근데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근데 너의 계획과 희망들을 듣고 싶어요. 근데 무엇을 위한? 올해를 위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for this year도 얘를 이 전체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죠? 자, what do you want to do? 자, 모기 잡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what을 그어보면 뒤에 do you want라고 한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무엇이라고 주어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무엇을 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무엇을 너는 원하니? 그죠? 근데 뭐 하기를? 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장에서 동사는 wan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목적어인 to do도 위에랑 똑같이 명사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most는 가장 많이, 가장이라고 하는 부사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됐습니다. 자, think about three things you want to do. 자, 생각을 해보세요. Three things 몇 개? 3개예요. 자, 여기서 things s 붙은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죠?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건 이건 우리가 배운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원하는 3가지인데 하기를 원하는 3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띵이기 때문에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동사는 이렇게 되겠죠. 하기를 원하는 3가지 thing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think가 바로 이 문장의 진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무슨 문? 명령문이에요. 그죠? 뭐 견유문도 되고요. 자, 3가지의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And then, 여기까지 있네요. And then make a bucket list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자, 2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 make 뭐 해라? bucket list를. 그리고 뭐 해라? share 해라. 공유해라. 그것을 with your friends. 누구와? 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여기 뒤에 있는 이시 share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도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2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접속사 누구 때문이다?
and라고 하는 친구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병렬 구조. 무슨 말이냐면 and나 or, but 같은 이런 접속사들은요. 앞과 뒤에 동등한 두 개의 덩어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make가 나왔으니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sharing이라고 이렇게 ing가 나오면 안 되고 똑같이 해라 라고 하는 느낌의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명령문으로. 그죠? 자, Hi, I'm 진수. 나는 진수입니다. This is my bucket list for this year. 이것이입니다. 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For this year. 올해를 위한. 그죠? 자, first. 선생님 이런 그냥 간단한 부사는 체크 안 하고 갈게요. First 먼저 I want to go on a bike tour. 자, 나는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전거 여행을 가기를 원해요. 그쵸? 이것도 똑같이 want라는 동사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구 목적어입니다. 동사 뒤에서. 그죠? 근데 무엇에 바이크 투어냐면 제주도의. 그죠? This summer. 자, 시간 부사예요. 이거는 전치사가 없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this나 last가 들어간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친구들은 우리가 그냥 전치사 없이도 부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자, I have been there before. But I want to experience the island more freely on my bike this time. 이렇게 나왔어요. 천천히 봅시다. 자, have been이라고 하는 친구, 이 be가 have를 줄인 거거든요. 자, 만약에 나애가 비동사를 이 I am으로 안 쓰고 have been으로 했다면 얘를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완료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been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pp라고 하죠.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인과 동시에 뭘 나타내냐면 어떠한 일이 이미 벌어졌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과거에 벌어졌는데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그 상태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have가 pp와 만나서 완료인데 어떤 일이 옛날에 끝났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오고 있어 해서 이게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had라는 과거를 쓰면 우리가 현재 완료가 아니라 무슨 완료가 될까요? had가 과거니까 과거 완료라고 하는 이런 시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will have를 쓰면 무슨 완료가 될까요?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라는 단순 시제가 있듯이 얘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have가 현재 시제죠. 그러면 얘를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걸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거나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쓰는 거예요. 현재 시제는 과거를 동시에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는 내가 말하는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까지 한 번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경험 용법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몇 번 해본 적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용법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 경험, 그 다음에 결과 용법입니다. 결과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버렸고 그게 그 일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완료 용법입니다. 이거는 완료는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그걸 방금 끝마쳤어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경험 용법으로 쓰고 있고 각각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 경험은 우리가 보통 뭐와 같이 쓰냐면 never, ever, 그 다음에 once, twice, before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쓰면 have pp를 같이 써주면 이게 경험 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해봤니? 의문문에 쓰는 거야. 얘는 물음표, 그죠? 그 다음에 once는 한 번, twice는 몇 번? 두 번, before는 이전에 해본 적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랑 have pp가 같이 나오면 경험이다.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for 플러스 시간, 그 다음에
since 플러스 시점 이렇게 요런 친구 요런 부사 덩어리랑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for 뒤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의 길이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for 5 hours 하면 몇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I have studied.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공부한다도 아니고 나는 옛날에 공부했다도 아니고 옛날에 공부를 해서 언제까지?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로는 되게 어색하지만 영어에만 존재하는 시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for 5 hours 이렇게 쓰면 이거는 공부해본 적이 있다가 아니라 공부해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5시간 동안. 그다음 결과는 우리가 just나 already 같은 혹은 yet. just는 우리가 그저 단지란 뜻인데 얘가 시간에서 사용되면 방금 막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고요. already는 ready가 준비된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미란 뜻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yet은 아직이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 같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걸 방금 막 끝마쳤어. 어떤 일 시작해놓은 걸 이미 끝내놓은 상태지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 have already seen the movie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본 적 있다 봐왔다가 아니라 이미 봐버렸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이미 해버렸다 뭐뭐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미안합니다. 얘가 완료예요. 얘가 완료예요. 얘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결과는 딱히 그게 없어요. 그 힌트가 없습니다. 문장에. 근데 우리가 결과는 항상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과거에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게 결과용법이에요. 보통 그래서 잃어버리고 먹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I've lost my key. I lost my key. 자, 이 두 가지는요. 나는 키를 잃어버렸다. 나는 키를 잃어버렸답니다. 그죠? 근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얘네 둘은 완전 다른 의미를 가져요. 자, 얘는 시제가 완료 시제가 아니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무슨 시제예요? 과거예요. 이게 lose라고 하는 잃어버리다라는 친구가 과거 동사도 lost고 과거 분사도 lost예요. 그래서 여기는 have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여기는 잃어버렸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왜냐면 주어 다음에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는 나는 키를 잃어버렸다입니다. 옛날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과거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키를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상태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애가 I lost my ke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가장 궁금한 게 뭘 것 같아요? 너 나 키 어제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다 했어요? 잃어버려서 지금도 언제도?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서 지금은 찾았어? 라고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키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내가 지금 키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과가 지금도 있어요. 이 상황에. 이게 바로 결과용법입니다. 이거는 한국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제 중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시제예요. 근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PP라고 하는 건 과거분사라고 하는 건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미 벌어져 버렸어. 버려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일이 이전에 벌어졌는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have 뒤에 lost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용사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같이 봅니다. 재밌는 건 이 have라고 하는 친구가 3인칭 단수이면 has로 변하고요. 의문문, 현재 완료의 의문문은요. do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do라고 하는 건 단순 현재거든요. 그래서 이 have를 앞으로 빼서 물어봅니다. Have I lost my key? 이렇게 물어봐요.
have I lost? 그러니까 나애가 어떤 질문을 듣다가 have가 먼저 튀어나와 있고 pp가 나온다. 주어 다음에. 그럼 무조건 현재 완료 시제인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이렇게 하면 이 been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존재해 본 적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I have been there 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 거기에 가본 적이 있다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에 절대로 have gone을 쓰면 안 됩니다. gone이 누구의 pp예요? go의 pp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be는 존재했었다라는 뜻입니다. go가 가다고, went가 갔다고, gone은 가버린이라는 뜻이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I have gone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옛날에 가버렸고 지금도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형법이 돼버려요. 근데 내가 지금 거기에 가 있는데 나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여기는 절대 gone을 쓰면 안 되고 갔다 왔다의 느낌이 없어요. 얘는 가버렸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bene을 쓰는 겁니다. 비동사의 pp 형태인 존재해 본 적 있다. 나는 가본 적이 있어요. 어디에? 거기에, 이전에. 그죠? 부사가 2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특정한 장소를 언급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to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To London 아까처럼. But 그러나 but이 나왔으니까 동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Want to experience. 나는 경험하고 싶다예요. 그죠? 무엇을? 그 섬을. 어떻게 나야? More freely. 어떻게? 더 자유롭게. On my bike. 뭐 타고? This time. 언제? 이번에란 뜻이에요. 이게 this time이면 이번에. 그죠? 부사가 3개가 이렇게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 체크했겠죠? 이거 파란색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파란색 펜 없구나. 나야, 그제? 아, 까만 펜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부사까지 나애가 봐야 이게 문장이 길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치사가 지금 굉장히 큰 힌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희한테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문장이 다 주어 동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있는 꼬투리들 이런 것들은 다 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희한테 이 덩어리들을 그 구조를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애도 지금 위에 거는 제가 좀 이따 해드릴 테니까 지금 요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은 문장이 쉬워서 이게 가능하지만 나애가 이거를 이 쉬운 것들을 통해서 그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긴 문장을 봤을 때 긴 문장을 분해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보지 않으면 의미 파악이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 했어요.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My second goal is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동사 빨간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to learn,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learn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로 써도 돼요. 이거는 이제 동명사가 되겠죠.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이거랑 똑같아요. learning. 근데 무엇을 배우는지 봤더니 how to play the guita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to의 앞뒤를 잘 봐주셔야 돼요. to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how를 붙이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how to play the guitar니까 어떻게 뭐 하는지
지를 배우는 이다. 그죠? 두 번째 목표가. Thank you. 자, I think 라고 하고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전체 구조를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근데 그 목적어의 길이가 어때? 겁나 길죠. 그죠?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어를 해석하러 우리가 쑥 들어가 볼까요? 나는 생각해요. 기타가 가지고 있다고. 그죠? 근데 무엇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근데 무엇들 중에서 of all musical instruments 여기 보면 of는 뭐뭐 중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복수명사 온다고 그랬죠. 모든 악기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기타가요. 그죠? 이렇게 최상급을 우리가 썼어요. 그래서 저거 of 다음에 저거는 선생님이 설명해놓고 또 표시하는 건 분명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틀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나야. 이 문장의 동사는 뭐야? 이 문장의 동사는 뭘까? 그렇지. 제일 먼저 나오면 헬프겠지. 근데 I can play가 또 나왔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나는 바래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라고 주어가 동사한다를 주어가 동사하는 사실을 바래요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시라고 하는 접수사 쓰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배운 관계대명사 대시랑은 다른 대시야. 알겠지? 명사를 만들어주는 대시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On my guitar. 나의 기타로. 인데 여기에 in이 아니라 on이 왔죠. 그 다음에 by the end of this year이니까 by the end of라고 하는 걸 하나의 전치사로 보면 올해의 끝까지, 끝 무렵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명사가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근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의 길이가 어때요? 겁나게 길어요. 그죠? 문장 하나가 목적어로 온 거예요. 자, finally 마지막으로 I want to get a good grade in math. 그죠? 나는 얻기를 원해요. 근데 무엇을 얻기를? 어디에서? 수학에서. 그죠? Math is my weakest subject 이렇게 됐어요. 자, 수학은요. 나의 가장 약한 과목이에요. 인데요. 그죠? 근데 보니까 weakest라는 우리 선생님이 최상급에는 항상 더를 써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더 대신에 이렇게 소유격이 들어가면 소유격도 어때요? 그 명사가 아무 명사가 아니라 특정한 거라는 걸 나타내 주죠. 그래서 이때는 더 대신에 소유격을 쓰면 소유격을 써도 되고 그리고 더를 쓰지 않습니다. 같이. 그죠? my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my weakest subject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this year 올해는 I will put 나는 집어넣을 거예요. 더 많은 노력을 어디 안에? studying 하는 것에. 그죠? 근데 to overcome my weakness 나의 weakness는 ness가 붙으면 이게 명사가 됩니다. 그럼 약함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약함을 뭐 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그죠? 이 친구는 우리가 3단 변화를 좀 써볼게요. overcome, overcame, overco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come, came, come의 변화와 똑같아요. 극복하다, 극복했다, 극복당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복당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이 투부정사하고 다르게 얘는 부사용법으로 하기 위해입니다. 얘는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렇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소미. 선생님 여동생 이름이 소미거든요. 예. 갑자기 짜증날라 그러네. 자, my name is 소미. 내 이름 소미예요. 예, 이게 알겠다. 그죠? First, 먼저 I want to see. 나는 보고 싶어요. A concert. 근데 누구의 콘서트? Of my favorite band. 나의 가장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가 되는 거죠. 그죠? Right in front of the stage니까 바로 앞에서. 근데 무엇의 앞에서? 무대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 be willing to를 하나로 묶고 stand까지 하나로 묶어서 동사로 봅시다. 나는 우리 아까 be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 했죠? 그럼 나는 기꺼이 뭐 할 거예요? stand in line. 여기까지 같이 봐야겠다. 뭐 할 거예요? 설 것이다. 그렇죠. All night. 밤새도록. To enter the front area. 자, 앞 부분이죠? 앞부분에 뭐 하기 위해? To enter. 들어가기 위해. 그죠? 부사용법이 또 나왔죠. Second. I want to adopt. 나는 뭐 하기를 원해요? Adopt a puppy. 강아지를 한 마리를 입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됐죠. 그 퍼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the puppy가 아니라 a puppy라고 그런 겁니다. 그죠? 자, 봐보세요. I have always wanted. always는 부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야 have, pp. 이걸 우리가 아까 무슨 시제라 그랬지? 과거가 아니라 have가 앞에 나온 have가 현재잖아. 그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시제예요. 근데 얘가 always라고 하는 부사를 그냥 넣어서 항상. 그러면 문제. 얘는 강아지를 원한 적이 있다. 원해 왔다. 원해 버렸다. 그 다음에 막 원했다. 어떤 뜻일까? 계속 적용법이죠. 잘했어요. 계속이라고 해요. 좋아요. 그래서 항상 얘가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는 여기 있는 have의 시제를 보고 하시면 돼요. have면 현재 완료, 그 다음에 had면 과거 완료. 근데 아직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는 나이가 안 배울 거예요. 그거는 과거 완료는 우리가 중3 나중에 막바지나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 근데 간단해요. 얘가 이전부터 현재까지였죠. 그러면 과거 완료는 이전부터 언제까지? 과거 완료니까 과거 옛날까지 과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래프 봤을 때 여기가 현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됐죠. 과거 완료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얘를 이렇게 한 칸 뒤로 밀어서 기준점이 과거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어떤 사건보다 더 앞서 일어난 사건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쉬운 문법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네 줄 남았는데요.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I'm fully ready to take care of a pet now. 라고. 그죠? I am ready to take care of 까지가 동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보면 I am ready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된 거죠. 참고로 take care of까지 같이 써줘야 돼요. 그냥 take care까지만 쓰면 잘가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다. 그죠? 나는 fully 어떻게? 충분히 ready to take care of 뭐 할 준비가 됐지? 누구를? 언제? 일하고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와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Thank you. My last goal is 나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a little more challenging. 약간 더 어떠하다? 조전적이다. 그렇죠. 어렵다라고 약간 생각하시면 돼요. A little은 이게 약간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More challenging이니까 비교급입니다. 그죠? 더 어려워. 그래서 challenging과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굳이 쓰면 difficult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동의어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I'd like to read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드는요 w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줄임말이고요. 우리가 would like to라고 하면 would이고 would like to는 우리가 want에다가 to 부정사를 붙인 want to와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ant to를 읽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읽고 싶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읽고 싶은데 all of the Sherlock Holmes stories니까 자 all입니다. 모든 것인데요. 무엇의 모든 것이냐면 그 셜록 홈즈 이야기들의 모든 것을 읽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 became 나는 되었습니다. 자 시제 과거죠. 그죠? A big fan. 뭐가 되었어요? 왕팬, 그죠? 왕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빅팬이니까, 그지? 근데 무엇의 빅팬인지 뭐뭐의 나왔어요. This detective series, 그죠? 이 형사 시리즈겠죠? 의 빅팬이 되었어요. 언제? Last year. 작년. 그리고 그래서 so 자,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더 나올 거예요. I don't want to miss a single one. 나는 원하지 않아요.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단 하나의 것.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요. 한 개가 아니라 이게 것이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은 디텍티브 시리즈를 이야기합니다. 디텍티브 시리즈, 그죠? 그래서 단 하나의 디텍티브 시리즈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두 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두 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나왔고 두 명의 친구가 각각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세 가지씩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요 문장들을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술형 평가가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에는 문법보다도 더 많이 틀리는 게 사실은 요 글의 맥락이나 내용 파악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서술형이 아니라 진짜 지표를 볼 때는 나애가 이거를 뭐 이렇게 분해하는 건 나랑 같이 하면 되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씩만 읽어만 봐도 나애가 훨씬 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본문 설명을 했고요. 그럼 우리가 1과 진도 다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2과 단어랑 표현 설명으로 돌아오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